품에 안긴 1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길지 않았다는 걸 서영은 깨달았습니다. 준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눈을 감자 귓가에 그의 심장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녹음실 헤드폰 그 리듬, 여전히 변하지 않은 그 박동이었습니다. 준호는 서영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당신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내 인생이 바뀐 걸 알았어요. 서영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준호의 눈빛은 10년 전 그날처럼 따뜻했고 그녀는 그제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014년 가을 서울 마포구 모 녹음 스튜디오 복도는 가을 햇살을 머금은 채 고요했습니다. 강서영은 손에 든 대본을 훑어보며 녹음실 문 앞에 섰습니다. EQQ 자연 다큐멘터리 한반도의 사계 내레이션 작업은 그녀에게는 일상적인 일과였지만 오늘따라 묘하게 긴장이 되었습니다. 31살 프리랜서 성우였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짙은 갈색 단발머리는 부드럽게 턱선을 감싸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맑은 눈빛만이 살아 숨쉬었습니다. 입술은 얇지도 두껍지도 않게 균형 잡혀 있었고 미소 지을 때마다 양볼에 살짝 패이는 보조개가 그녀를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몸매는 날씬했지만 가슴과 허리 라인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렸고 검은색 니트 원피스는 그녀의 우아한 실루엣을 은은하게 드러냈습니다. 목소리만큼이나 그녀의 존재 자체가 청아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녹음실 안쪽에서 한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준호 28살의 신입 PD였습니다. 깔끔하게 빗어 넘긴 짧은 머리와 검은 테 안경, 흰 셔츠 위에 걸친 네이비 가디건이 지적인 인상을 더했습니다. 키는 적당하고 차분한 눈빛과 단정에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준호는 서영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성우가 실물로 눈앞에 서 있었고 그 순간 그는 왠지 모를 떨림을 느꼈습니다. 서영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서영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려요. 준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네. 한준호입니다. 제가 이번 다큐 담당 PD예요.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영은 그의 긴장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고 준호는 그 미소에 또 한 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녹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영은 헤드폰을 쓰고 부스 안으로 들어갔고 준호는 믹싱룸에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이 대본을 펼치고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준호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서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봄은 한반도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내리고 새싹이 고개를 내밀며 생명은 다시 시작됩니다. 준호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청아했지만 따뜻했고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마치 봄바람처럼 그의 귓가를 스쳐 지나가며 가슴 한가운데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헤드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녀의 목소리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어느새 녹음이 끝났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서영이 부스 밖으로 나와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괜찮았나요? 준호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서영은 웃으며 자리에 앉았고 준호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모니터를 보며 목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준호는 서영의 옆모습을 힐끗힐끗 훔쳐보았고 서영은 그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녹음이 모두 끝난 뒤 준호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커피라도 한잔하지 않겠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스튜디오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을 나눴습니다. 준호는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다큐가 자신의 첫 단독 연출 작품이라고, 그래서 더욱 떨렸다고 말했습니다. 서영은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이 젊은 PD가 참 성실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준호는 서영에게 물었습니다. 성우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이 어떤 기분이냐고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서영은 어릴 적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고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하는 일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2시간이 흘렀습니다. 커피는 식었고 창밖은 어두워졌습니다. 준호는 시계를 보며 아쉬워했고 서영은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헤어지기 전 준호는 조심스럽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다음 작품도 함께하고 싶다고 연락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서영은 명함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고 준호는 그 미소에 다시 한번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녹음실 헤드폰 너머로 흐르던 목소리가 이제는 서로의 일상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봄, 서영은 준호의 다큐멘터리 녹음을 마치고 부스 밖으로 나왔습니다. 헤드폰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자 준호가 믹싱룸 문을 열고 들어서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캐모마일 차 2잔이 들려 있었고 서영은 그 모습이 익숙하면서도 여전히 설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녹음 파일을 재생하며 목소리를 점검했습니다. 준호는 마우스를 움직이며 특정 구간을 반복 재생했고 서영은 그의 집중한 옆모습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준호의 눈빛은 진지했고 턱선을 따라 흐르는 땀방울이 그가 얼마나 이 작업에 몰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2014년 가을, 첫 만남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함께 다큐멘터리를 작업했고 녹음실에서 시작된 인연은 어느새 일상 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신입 PD에서 벗어나 방송국 내에서 인정받는 연출자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다큐멘터리 한반도의 사계는 방송통신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되었고 두 번째 작품 물기를 따라서는 시청률 3%를 넘기며 다큐치고는 이례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작품의 내레이션에는 강서영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날 때마다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고 때로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준호는 서영에게 다음 작품 기획안을 보여주며 의견을 물었고 서영은 대본을 읽으며 어떤 톤으로 표현하면 좋을지 조언했습니다. 작업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는 어느새 서로의 일상으로, 취향으로, 과거로 번져나갔습니다. 서영은 준호가 3살 어렸지만 나이보다 성숙하다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작업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고 자신의 감정을 차분하게 표현할 줄 알았으며 무엇보다 서영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서영이 과거 약혼자에게 배신당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준호는 그저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2016년 가을, 준호의 4번째 다큐멘터리 섬, 그 외로운 아름다움 촬영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녹음을 마친 날, 준호는 서영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두 사람은 한강 근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 마주 앉은 서영은 와인잔을 들며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이었고 포크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의 손을 보며 무언가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서영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맨눈으로 서영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서영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영 씨 목소리 없으면 제 작품이 완성되지 않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서영 씨가 없으면 제 인생이 완성되지 않을 것 같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영은 입술을 깨물며 그를 바라보았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호 씨, 저는 3살이나 많아요. 그리고 과거에 한번 실패한 적도 있고요. 준호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과거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하며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서영은 그의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서 서영은 진심을 느꼈습니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준호 씨. 그날 밤 두 사람은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왔고 서영은 추위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영의 어깨에 걸쳐주었고 서영은 그 온기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손을 잡고 걸으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7년 5월 준호는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귀에서 이명이 들렸고 소리가 점점 작게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준호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돌발성 난청이었습니다. 왼쪽 귀의 청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의사는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완치 가능성은 50%도 안 된다는 말에 준호는 절망했습니다. 준호는 서영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며 혼자 버텼고 녹음 작업 때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준호가 자꾸 오른쪽 귀로만 헤드폰을 쓴다는 것을, 왼쪽에서 말을 걸면 못 듣는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어느 날 녹음이 끝난 후 서영은 준호를 붙잡고 무슨 일이 있냐고, 왜 말하지 않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돌발성 난청이라는 것, 왼쪽 귀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것, 치료를 받고 있지만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것, 그리고 PD를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두려움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서영은 준호가 혼자 이 모든 것을 견뎌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고 동시에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에 서운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영은 괜찮다고, 함께 이겨내자고, 자신이 준호의 귀가 되어주겠다며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준호는 서영의 품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영의 선택이 시작되었습니다.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주변 사람들은 아직 젊은데 왜 아픈 사람을 돌보느냐고,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준호 곁을 지키기로, 끝까지 함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17년 6월 서영은 준호와 함께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준호의 청력 검사 결과지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저었고 서영은 손을 꼭 쥔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왼쪽 귀의 청력이 정상인의 30%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말에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고 서영은 그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병원을 나서는 준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함께 이겨내자고 속삭였지만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영의 친구 민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지는 서영과 같은 성우였고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동료이자 절친이었습니다. 민지는 서영에게 정말 준호 곁에 남을 거냐고, 지금 떠나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영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여름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서영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준호와 처음 만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녹음실에서 헤드폰을 쓰고 자신의 목소리를 듣던 준호의 표정, 커피를 마시며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 한강을 걸으며 자신의 어깨에 재킷을 걸쳐주던 그 따뜻한 손길. 서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준호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과 함께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2017년 7월부터 서영은 준호의 모든 병원 치료에 동행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병원에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는 준호 곁에 앉아 책을 읽거나 대본을 연습했고 준호가 주사를 맞을 때마다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미안해하며 혼자 가겠다고 말했지만 서영은 단호하게 거절했고 결국 준호는 그녀의 따뜻한 고집을 받아들였습니다. 치료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준호의 몸을 붓게 만들었고 약 부작용으로 속이 메스꺼워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체중은 일주일 만에 5kg이나 빠졌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서영은 그런 준호를 위해 매일 도시락을 싸왔고
조금이라도 먹이기 위해 애썼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는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서영아, 나 이제 PD 일 그만둘 것 같아. 한쪽 귀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현장에서 일을 해. 믹싱도 제대로 못할 거고. 서영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준호, 당신은 아직 할 수 있어. 내가 당신 귀가 되어줄게. 현장에서든 녹음실에서든 내가 옆에서 도와줄 거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서영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목소리는 내가 끝까지 들어줄 거예요. 당신이 만드는 작품, 당신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전부 다 들어줄게요. 그 말에 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영은 그를 품에 안았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2017년 9월 준호는 청각장애인용 보청기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귀에 작은 보청기를 끼자 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혀 안 들리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준호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처음으로 서영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방송국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현장 촬영을 나가기는 어려웠고 주로 편집실에서 후반 작업에만 참여했습니다. 동료들은 준호를 배려해 주었지만 준호는 스스로가 무능해졌다고 느꼈고 자존감은 점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서영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서영아, 나 더 이상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을 만나야 해. 서영은 그 말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평소에는 차분하고 조용한 서영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준호에게 자격이 없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자신은 준호가 필요하다고, 함께 있고 싶다고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그런 서영을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서영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서영이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이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7년 겨울, 준호는 새로운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들고 서영을 찾아왔습니다. 제목은 소리를 잃은 사람들이었고 청각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삶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고 서영은 그 기획안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보청기를 끼고 현장을 누볐고 청각장애인들을 인터뷰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서영은 그런 준호를 옆에서 지켜보며 이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서영도 알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준호 곁에 남기로 한 결정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겨울밤, 눈이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영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서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서영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말없이도 통하는 두 사람의 마음이 이 긴 겨울을 함께 견뎌낼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2024년 봄, 준호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진료실에서 청력 검사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의사는 모니터에 띄워진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고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왼쪽 귀의 청력이 정상인의 85% 수준까지 회복되었다는 말에 준호는 손을 떨었고 옆에 앉은 서영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7년 만의 기적이었습니다. 2017년 돌발성 난청 진단 이후 준호는 꾸준히 치료를 받았지만 청력은 30% 수준에서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들도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고 준호는 평생 보청기를 끼고 살아야 한다고 체념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새로운 재생치료법이 국내에 도입되었습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청각신경 재생술이었고 준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년간의 치료 끝에 청력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거의 정상에 가까운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서며 준호는 서영을 꼭 안았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서영을 품에 안은 채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영은 준호의 등을 쓰다듬으며 축하한다고, 정말 잘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2016년 가을, 처음 사귀기 시작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은 여전히 달달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준호는 방송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번에는 후반 작업이 아닌 현장 연출로 말입니다. 7년 동안 현장을 떠나 있었던 준호였지만 그의 실력은 오히려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청각을 잃었던 경험이 그를 더욱 섬세한 연출자로 만들었고 소리에 대한 감각은 누구보다 예민해졌습니다. 준호의 새 다큐멘터리 다시 듣는 세상은 방송 직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청각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었고 준호 자신의 경험도 일부 녹아 있었습니다. 내레이션은 당연히 강서영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작품은 백상예술대상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에 올랐고 준호는 시상식장에 서영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결과는 최우수상이었고 준호는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으며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는 게 아닙니다. 7년 동안 제 곁을 지켜준 한 사람, 제가 포기하려 할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준 그 사람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서영아, 사랑해. 객석에 앉아있던 서영은 눈물을 흘렸고 카메라는 그녀의 모습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로비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고 준호는 서영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5년 처음 만난 이후 두 사람은 수많은 순간을 함께 겪었습니다. 사랑에 빠졌고 위기를 맞았으며 함께 이겨냈습니다. 준호의 병은 두 사람을 갈라놓는 대신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왜 아직도 결혼하지 않느냐고, 언제쯤 결혼식을 올릴 거냐고 물었습니다. 민지도 준호의 선배 PD도 심지어 부모님들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영과 준호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아, 우리 결혼 생각 없어? 서영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있지. 당연히 있어. 근데 나는 결혼식 자체보다는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떤 장소에서든 중요한 건 결국 마음이잖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부부나 다름없이 지내 왔고 서로의 가족들도 인정하는 사이였습니다. 결혼식은 그저 형식일 뿐,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각자의 일에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두자. 언젠가 때가 되면 그때 결혼하면 되는 거지. 서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서영이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하지 않겠지만 자신은 서영과 공식적으로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고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2024년 가을, 준호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영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신중하게 움직였고 반지를 고르고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선택한 장소는 특별한 레스토랑도 호텔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10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곳, 바로 녹음 스튜디오였습니다. 준호는 스튜디오를 예약하고 서영에게 새로운 다큐멘터리 녹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영은 의심 없이 그 말을 믿었고 약속된 날짜에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서영은 익숙한 녹음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조명은 평소처럼 어두웠고 믹싱룸에는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스 안으로 들어가 헤드폰을 썼습니다. 준호가 마이크를 켰고 서영은 대본이 없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의아해하며 믹싱룸을 바라보자 준호가 무언가를 재생했습니다. 헤드폰 너머로 준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녹음된 목소리였고 서영은 숨을 멈추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헤드폰 너머로 준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영 씨, 10년 전 이 녹음실에서 당신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제 인생이 바뀐 걸 알았습니다. 청아하면서도 따뜻한,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그 목소리가 제 가슴 한가운데를 파고들었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서영은 헤드폰을 쓴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믹싱룸 안에서 준호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녹음된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 절망했을 때, 일을 포기하려 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때 당신은 항상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준호는 믹싱룸 문을 열고 부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빨간 상자가 들려 있었고 서영은 헤드폰을 벗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에게 평생 들려줄 목소리가 되고 싶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밤에 잠들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당신 곁에서 속삭여주고 싶습니다. 강서영,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고 서영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고 그저 눈물만 흘렀지만 그 눈물 속에는 모든 대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서영의 손가락에 끼웠고 일어서서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부스 안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이 포옹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준호가 서영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를 바라보았고 서영은 미소 지으며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서영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10년을 기다린 키스였습니다. 부드럽고 깊은 입맞춤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꼈고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녹음실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고 헤드폰에서는 여전히 준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이마를 맞댄 채 미소 지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고 그저 서로를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양가 가족과 친인척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되었습니다. 100여 명 남짓한 하객들이 홀을 채웠고 준호는 네이비 턱시도를 입고 입장을 기다렸습니다.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준호가 직접 선곡한 곡이었고 서영이 과거 녹음했던 다큐멘터리의 배경음악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영이 아버지 손을 잡고 들어섰을 때 준호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서영은 순백의 심플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과한 장식 없이 깔끔한 라인이 그녀의 우아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부케를 든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버진로드를 걸으며 서영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녹음실에서 처음 만났던 그 청년은 이제 성숙한 남자가 되어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영이 단상에 올라 준호 옆에 섰을 때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사회자 없이 주례 없이 그저 두 사람이 직접 준비한 서약서를 낭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서약서를 펼쳤습니다. 강서영, 저는 당신과 함께 걸어온 10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10년, 20년, 평생을 당신과 함께하며 더 많은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영도 서약서를 펼쳤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한준호, 당신은 제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힘들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며 평생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준호는 서영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며 속삭였습니다. 사랑해, 서영아. 서영도 준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준호야. 사회자가 선언했습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된다고 말했고, 준호는 서영의 베일을 들어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준호는 천천히 서영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저 서로의 입술에만 집중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이 순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벗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은 황홀했고,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시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준호가 서영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당신과 결혼해서 정말 기쁘다고 속삭였습니다. 서영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미소 지었고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건배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위해, 함께 걸어갈 미래를 위해,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낸 사랑을 위해 잔을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2월의 하얀 눈송이가 도시를 뒤덮었고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서영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서영은 그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화려한 시작이 아니라 묵묵한 동행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가장 힘든 순간을 함께 견뎌낸 두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부라는 것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증명했습니다. 서영은 준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목소리를 평생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람과 함께 늙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준호도 서영을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매일 아침 당신의 목소리로 눈을 뜨고 매일 밤 당신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도 통하는 마음으로 손을 맞잡은 채로 10년의 사랑을 완성한 두 사람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한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동안의 목소리가 이제는 평생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힘이 됩니다.